북한 미사일을 전부 때려잡는 신의 방패,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아군을 공격하는 위협적인 미사일을 한 방에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든든한 방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라가 크더라도 전쟁을 좋아하게 되면 반드시 망하는 법이다. 또 아무리 천하가 태평하더라도 전쟁에 대한 만일의 준비를 잊어버리면 반드시 위험한 법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떻게든 전쟁을 치르려고 벼르는 것은 문제이지만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것을 알리는 말이죠. 전쟁을 대비하는 방법으로는 정말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에 비해 압도적인 무력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이 압도적인 무력에는 핵무기나 엄청난 재래식 전력 등이 포함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 다뤄볼 내용은 바로 방공 무기입니다. 과거부터 전쟁이 벌어질 때 처음부터 전면전으로 시작되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전면전으로 전쟁이 시작되긴 했지만 그 외 대부분의 전쟁들은 작은 불씨가 거대한 화염이 되어 대규모 전쟁을 불러일으켰죠. 최근까지도 국지적으로 벌어지는 소규모 도발들이 문제입니다. 미사일이나 로켓, 포탄을 조금씩 날려 다른 국가들의 신경을 긁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규모의 인명피해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바로 눈이 뒤집혀 전쟁을 시작하곤 하죠. 이렇게 예기치 못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좋은 해결책은 한쪽에서 모든 공격을 막아내서 전투 규모를 키우지 않는 것인데요. 이때 미사일이 날아와도 방공망이 아주 견고하다면 큰 피해는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방공 시스템에 대해 열심히 연구해왔는데요. 현대적인 방공망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냉전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2차 대전의 승전국들은 독일이 개발했던 로켓 무기 V2를 뜯어보면서 미사일과 로켓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여기서 미사일은 유도 기능이 포함되어 정밀 타격이 가능한 무기이며 로켓은 그냥 추진만 되는 무기입니다. 여기다가 고폭탄과 같은 강력한 폭탄을 장착하면 위력을 비약적으로 올릴 수 있죠. 심지어 미사일에 핵무기까지 집어넣기 시작하면서 국가 자체를 전복시킬 수 있는 무기로 발전되었습니다. 미국은 이 강력한 무기 체계를 혼자서만 갖고 싶었지만 이런 매력적인 무기에 소련이 무관심할 리가 없는데요. 소련은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도 모자라 미사일 만능주의에 빠져들면서 미국의 핵심 시설과 전략 자산 모두 미사일로 날려버리리라 다짐했습니다. 미국도 이런 소련의 심상을 알고 있었기에 무조건 견고한 방공망을 개발해야만 했죠. 원래 하늘에 떠있는 물체를 요격하려면 지상에서 화망 사격을 진행하거나 항공기로 요격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런데 냉전에서 소련이 개발한 미사일은 항공기보다 훨씬 높은 고도에서 초음속으로 날아오는데요. 이런 미사일은 기존의 방법으로 절대 격추할 수 없습니다. 결국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미사일을 써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르죠. 그렇게 미국은 소련제 미사일을 경멸할 새로운 미사일 요격 시스템 개발에 착수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바로 패트리어트입니다. 패트리어트는 오랜 개발 기간을 거쳐 1981년부터 미 육군에 배치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처음 배치된 패트리어트는 실질적으로 미사일 요격 성능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일반적인 항공기는 가능해도 초음속 탄도미사일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죠. 옆에서는 소련이 미친듯이 미사일을 개량하고 있었고 미국도 이에 맞춰 패트리어트를 끊임없이 개량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5년 동안 한화 12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입해 엄청난 요격 미사일로 거듭나게 됩니다. 미 육군의 단일 무기 개발 비용 중 역대급이죠. 이렇게 개량된 패트리어트는 팩1, 팩2, 팩3로 분류되는데요. 이 미사일들은 지금까지도 세계 최정상급 요격체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패트리어트의 재원을 살펴보자면 길이는 5.8m에 두께는 41cm로 무난한 크기이고 중량은 700kg 정도입니다. 이 중 탄두의 무게가 90kg이고 나머지는 추진체의 무게이죠. 탄두에는 주로 M248 고폭탄이 장착됩니다. 팩 1, 2, 3 각각의 요격 범위를 살펴보자면 팩1은 70km, 팩2는 160km, 팩3는 20에서 35km 거리까지 요격할 수 있습니다. 최대 요격가능 고도는 24km로 매우 높죠. 제일 빠른 팩3는 마하 4.1까지 비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계속 등장하는 팩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팩은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의 약자로 적의 탄도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개량된 패트리어트라는 의미입니다.
이름부터 소련의 미사일을 전부 막아버리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죠. 패트리어트가 요격하는 대상은 소련제 전술 탄도미사일인데요. 전술 탄도미사일이란 대륙간 탄도미사일보다는 조금 가볍게 쓰는 무기로 전투 중에 핵심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한 미사일입니다. 또 탄도미사일이란 포물선을 그리면서 하늘 높이 날아올라 아래로 내리꽂히는 미사일이죠. 이런 탄도미사일은 다른 미사일에 비해 요격이 매우 힘든데요. 탄도미사일은 우주에 발사되는 로켓처럼 하늘 위로 올라가면서 많은 추진체들을 하나씩 떼버립니다. 그러면서 맨 위에 있는 탄두 하나만 남게 되는데 이 탄두의 크기가 상당히 작습니다. 추진체가 분리된 이후 엄청난 고도에서 떨어지면서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지죠. 이렇다 보니 요격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소련의 전술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의 경우 무려 소리 속도의 10배인 마하 10으로 떨어지는데요. 시속으로 환산하면 시속 12,000km에 달하는 미친 속도입니다. 만약 이런 미사일에 특화된 요격 시스템이 없다면 아군의 전략시설은 모두 박살나고 말 것입니다. 이 상황만큼은 꼭 피해야 하죠. 이렇게 미친듯이 빠른 미사일들을 전문적으로 요격하는 것이 바로 패트리어트입니다. 패트리어트는 전용 포대에서 발사되는데 팩1과 팩2는 4발의 미사일이 포대에 장착되고 팩3는 16발의 미사일이 장착됩니다. 그럼 버전별로 어떤 것이 달라졌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초기에 등장한 기본 패트리어트는 다른 말로 MIM-104A로 불리며 탄도탄 요격을 목적으로 개발했지만 레이더 기술 부족으로 사실상 탄도탄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인 항공기 요격만이 가능하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팩1 버전이 등장했는데요. MIM-104B라고도 불리는 이 미사일은 기존 패트리어트에서 레이더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입니다. 이보다 더 개량된 팩2, 즉 MIM-104C는 미사일의 화력을 대폭 증가시켰고 레이더를 더 개량해 보다 정밀한 추적이 가능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팩3는 개량 수준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미사일이라고 해도 무방한데요. 미사일의 지름이 절반 이상 줄어들어 훨씬 얇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정거리가 대폭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죠. 대신 한 포대에 16발이나 장착할 수 있는데 기존의 4발 수준에서 4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요격 거리는 짧아졌어도 요격 가능성은 4배나 늘었으니 훨씬 더 정확한 요격이 가능하죠. 또 팩3와 같은 경우 장착된 미사일이 많다 보니 한 번 요격을 시도할 때 2발씩 발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다 요격 명중률을 높여주는 레이더도 엄청난데요. 패트리어트가 사용하는 AN/MPQ-53은 위상 배열 레이더입니다. 위상 배열 레이더란 하나의 레이더판을 빙글빙글 돌리는 기존의 레이더와 달리 전파를 발사하는 작은 모듈을 수백 개 이어붙여 사용합니다. 이렇게 모듈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 각각의 모듈을 조종해 적의 방향으로 강력한 전파를 쏠 수 있습니다. 기존 레이더는 그냥 일정한 전파를 사방으로 쏘아댔기 때문에 적의 위치를 정확하게 추적할 수 없었는데 위상 배열 레이더를 사용하면 훨씬 정확한 추적이 가능하죠. 만약 다수의 목표물이 있어도 문제 없습니다. 패트리어트는 5,000개의 모듈이 장착된 레이더를 이용해 최대 100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으며 이렇게 탐지할 수 있는 반경이 무려 170km입니다. 이 레이더만 해도 25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장비이죠. 패트리어트는 이렇게 강력한 레이더와 강력한 요격 미사일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미사일을 요격했는데요. 이라크전에 투입되어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과 항공기를 요격했습니다. 하지만 패트리어트가 피하 식별 기능 부족으로 이라크전에서 아군 항공기를 격추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정확도가 너무 높아서 실수로 오인 사격을 하면 아군 항공기도 바로 격추되었죠. 이런 미친 성능의 미사일은 우리나라에서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독일로부터 팩2를 중고로 도입해 배치했으며 현재 청와대 근처 산에도 배치되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여기서 발전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미국은 MSE라는 대량 생산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 모델은 기존 버전보다 사거리와 요격 가능 고도가 약 2배나 증가했죠. 2015년부터 슬슬 미군에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곧 전세계 미군 기지와 우방국에 배치되어 차후 러시아나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모델을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MSE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면 우리나라의 방공망이 한층 더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되죠. 미국의 이런 군사 기술들은 정말 엄청나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공 미사일 패트리어트 시리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